그래, 이제 어쩔 셈이지? 호텔에 들어왔어. 뭐 어떻게 옷이라도 벗을까? 벗어. 어쩔 셈이지? 분명히 말하지만 난 아내가 아니면 안 돼. 그 말 과연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지 보자고. 누워. 누우라면 눕겠어. 주물주물. 자, 어때? 아무렇지도 않아. 근육이 풀리고 있어. 승모근의 긴장이 풀어지고 있어. 안 돼. 2부 저속 노노무라 야근병동 뭔가 싶으실 거예요. 저속 노화 앞부분이고요. 노노무라 야근병동은 저 어렸을 때 우리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일본의 명작 게임 이름입니다. 이제 그때 동급생, 하급생, 노노무라 야근병동, 유작, 쉬작 등등 참 멋진 일본 게임들이 있었죠. 저는 어린 시절 1.4457 디스켓에다가 분할 압축으로 20장에다가 게임을 넣어서 친구들과 각자의 집에서 재밌게 즐겼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노노무라가 사람 이름입니다. 그때는 CD도 없을 때였습니다. 심지어 형 약겜러? 그 당시에는 약겜러 아닌 새끼가 없어. 주변에 40대이신 형, 삼촌, 아빠, 아저씨한테 물어보세요. 아빠 노노무라 뭔지 알아? 아빠 얼굴이 발그레해집니다. 삼촌 하급생 같은 거 해봤어? 얼굴이 발그레해집니다. 아빠 프린세스 메이커 2에서 DD 파일 지우는 게 뭐야? 아빠 얼굴이 발그레해져요.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다 했어요. 5.25는 너무 옛날이고 1.445인치 1.4457 뭐 694였나? 뭐 아무튼 뭐 노노무라 야근병동 같은 경우에는 대충 스토리 조금 얘기 드리자면 사실 기억은 하나도 안 나긴 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너무 옛날이기도 하고 비슷한 게임들을 너무 많이 하고 솔직히 게임을 진행하지 않았어. 나는 앨범에만 들어갔고 맨날 게임을 하질 않아서 스토리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대강 어떤 24시간 하는 병원이 있어요. 거기에 아주 피지컬이 훌륭한 어떤 아저씨가 취직을 하게 되는데 오밤중에 이제 경비니까 병원 구석구석 이렇게 뭐 이상한 사람 없나 이렇게 찾으러 다니다 보면은 분명히 비어 있어야 할 수술방에서 끼웅끼웅 소리가 나고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하는 그런 비병동에서 끼웅끼웅 소리가 나고 해서 몰래 숨어서 보니까 이 병원의 원장이 기묘할 정도로 간호사를 뽑을 때 얼굴만 보고 뽑더라. 그리고 그 이유가 이제 펼쳐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경비 아저씨는 참지 못하고 간호사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나도! 뭐 그런 내용입니다. 으라차차 수술방. 흑구 입에 흰 거 뭐지? 또 약겜 얘기를 하니까 흑구가 휴지를 물어다 주네요. 또 아주 명견이야. 명견 흑구. 형 노노무라 리메이크 나왔어. 반드시 해본다. 아무튼 그런 겁니다. 이런 얘기를 왜 했냐. 우리나라의 저속 노화를 근래에 한 1년 새 알려주시고 굉장히 스타 의사가 된 분이 있어요. 무슨 희원이었더라? 김희원은 배우잖아. 정희원 선생님입니다. 의사고요. 저도 좋아하는 분이고 저분 거 영상 많이 봤고 앞으로도 볼 겁니다. 안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문제가 생기셨고 엊그저께 제가 한번 끌었지만 새로운 내용들이 좀 나와서 오늘 좀 종합적으로 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원 쌤은 약 한 2년 전쯤에 어떤 한 분을 고용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고용해서 이제 그 사람한테 트위터 계정 등 SNS 업무를 맡기셨고 그 여성분은 SNS에 저속 노화를 홍보하고 댓글 관리하고 SNS에 게시물 올리고 이런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희원 선생님도 인정한 부분 서로 친밀해졌다. 1년 반 정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바람은 아니다.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다. 라고 주장 중이신데 그 가까운 친밀한 관계라고 하면 숙박업소에 가서 마사지를 받는다든지 차에서 스킨십을 당한다든지 본인이 쓴 야한 소설을 카톡으로 공유한다든지 뭐 이러한 행위들을 1년 반 정도 하셨던 것 같아요. 1년 반쯤 지나고 나서 올해 6월이었나? 정의원 선생님께서 그 여자분을 자르셨고요. 계약 종료를 하셨고 그 여성분께서 스토킹 행위를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정희원 선생님이 그 여자분을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의 입장이 나왔는데 스토킹한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정희원 선생님을 차에서 강제로 스킨십을 한다든지 내가 막 우겨서 숙박업소에 간다든지 이렇게 정희원이 주장하던데 사실이 아니다. 내가 피해자다. 라고 하면서 나온 게 바로 야설입니다. 저번에 다뤘을 땐 이게 없었죠. 정의원 저속노화 연구 대표가 연구원이던 A씨에게 결박, 자극,
장갑과 스타킹의 교차, 그리고 되살아난 여성 지배자 기질, 한 번에 몰아쳐서 정신이 몽롱했다. 이런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 속 주인공들의 이름을 정희원 선생님 본인과 여자 연구원 A씨로 이름을 지어서 여자 연구원한테 카톡으로 보내고 이러한 플레이들을 강제로 하도록 지시했다라는 게 여자분의 주장입니다. 카톡 내용은 JTBC에서 입수를 했고요. 카톡은 사실인 것 같고, 여자분 주장은 그래요. 아니, 정의원이 그래요? 내가 자기 스킨십하고 차에서 강제로 스킨십하고 자기는 가기 싫었는데 내가 숙박업소 데려가서 막 마사지를 하고 강제로 그랬다고 그래요? 아니거든요. 저한테 이상한 소설을 보내주더니 그 소설에 나오는 내용을 저한테 막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는 눈물을 머금고 그걸 한 겁니다. 제가 피해자입니다. 저는 잘릴까봐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위력에 의한 희롱입니다. 라고 여자 측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법적으로 아직 다루지조차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조사가 시작된 거라 누구 말이 맞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카톡으로 약간 이렇게 야릇한 소설을 써서 보낸 건 아마 사실인 것 같아요. JTBC에서 카톡을 입수했다고 하면서 저렇게 대놓고 기사를 올리는 거 보니까. 그리고 여자분의 주장 또 하나, 저속 노화라는 말을, 저속 노화? 그거 내가 만들었는데. 자기가 만드셨다고 주장합니다. 정의원 교수가 저속 노화를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천천히 잘 늙자라는 그 연구를 정의원 교수가 한 건 맞겠죠, 당연히. 근데 저속 노화라는 네이밍은 내가 만들었다. 근데 자기는 그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아무 보상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책을 쓰는 것도 내가 도와줬는데 그 인세 같은 것도 적절하게 받지 못했다. 라는 주장이십니다. 그래서 여자분께서 저속 노화라는 네이밍을 내가 했으니까 유튜브에서 지난 2년 동안 벌어들였던 수익을 전부 다 나한테 주고 저속 노화로 책을 여러 권 내셨고 다 베스트셀러가 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인세도 나한테 충분히 배분을 해줘라라고 몇 달 동안 정의원 교수를 압박했고, 그 과정에서 정의원 교수 집은 물론 정의원 교수의 아내분의 직장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스토킹으로 고소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충격받았던 거는 카톡 내용 중에 그게 있대요. 정치인분들 중에 자기 부하 직원을 적으로 건드렸다가 잘못되신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스스로 떠나버린 분들도 있고, 그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나도 시한부 인생이다. 본인이 여자분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정의원 교수의 주장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를 계속해서 가스라이팅했다. 선생님 같은 분들은 쉽게 무너진다. 정의원은 멘탈이 약한 의사입니다. 이런 가스라이팅을 자기한테 계속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차에서 스킨십을 한다든지 숙박업소에 데려가서 자기를 마사지 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자기를 가스라이팅해서 내가 없으면 선생님 망해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선생님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1년 넘게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자기가 그런 피해를 받았다라는 게 정의원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서로 주장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구를 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과 그를 고용한 의사 선생님, 교수님이 있는데 이 여자가 이 선생님을 가스레이팅해서 차에서 강제로 스킨십을 하고 숙박업소로 나오래. 싫어. 가기 싫어. 안 나오면 당신의 인생 망할 거야. 망하기 싫어. 그럼 와서 누워. 뭘 하려고? 마사지. 이러면서 마사지를 했다는 게 사실 상식선에서 이해하긴 좀 어렵긴 하죠. 그렇게 똑똑한 의사 양반이 그렇게 말 같지도 않은 저급한 가스라이팅에 과연 당했을까요? 그건 또 알 수가 없어요. 또 이게 똑똑하고 말고랑 그렇게 연관성이 있나 싶기도 하고. 야인이 리뷰 맞지?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소설을 좀 써보자면, 소설입니다, 소설. 누구 말이 맞다는 전제로 할까? 둘 다 맞다는 전제로 할까요, 우리? 둘의 주장 모두 맞다는 전제하에 한번 소설을 써볼까요? 경력이 그렇게 적합하지는 미인이다. SNS 혹시 많이 하세요? 저 하루라도 안 하면 가시가 돋아요. 우리 업무가 SNS 관리 이쪽인데 그럼 좀 잘 하실 수 있겠네요. 그쵸. 하루 종일 SNS 하죠. 같이 일해봅시다. 까똑. 뭐지 이게? 그녀는 가죽 채찍을 가지고 있다. 나빠요. 선생님 방금 잘못 보내신 것 같아요. 잘못 보낸 거 아니야, A씨. 무슨 뜻이에요? 나빠요. 가죽 채찍 휘두르지 않는 당신. 그게 무슨... 내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거든. 주인공은 정희원, 그리고 혜정이. 제가... 우리의 소설이야. 여자 주인공은 S 캐릭터야. S요? 응.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커서 누군가한테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면 흥분할 수 없는 잘 나가는 의사. 설마 본인 얘기? 눈치가 빠른걸? 이 소설을 연재해 보려고 해. 날 도와줄 수 있겠어? 아, 어떤... 그냥 내가 소설 내용을 공유해 줄게. 그대로 해줬으면 해. 까떡 소설을 보내셨어. 볼까? 혜정이는 희원이를 숙박업소로 불러낸다. 거부할 수 없는 희원이. 숙박업소에서 그들은 마사지를 한다. 관계를 갖지 않는다. 그게 더 자극적이다. 선생님, 호텔비는 비용 처리되는 거죠? 물론이지. 하지만 서이트룸은 안 돼? 네, 이키마스! 선생님, 이따 A호텔에서 봐요. 나는 유부남이야. 무슨 소리야? A호텔로 나오세요. 갈 수 없어. 그러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더 강하게 날 밀어붙여. 말했잖아. 넌 S 캐릭터, 난 M 캐릭터. 죄송해요. 제가 몰입이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깜바레마스! 나와, 이 새끼야! 욕을 하면 안 들을 수가 없는. 나오라면 나와. 안 그러면 너의 인생을 파탄시켜버리겠어. 나는 유키즈 온도 블록에 나온 유명한 스타 의사란 말이야. 이런 내 인생을 망가뜨려버린다고 하면 나는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 그래, 이제 어쩔 셈이지? 호텔에 들어왔어. 뭐 어떻게 옷이라도 벗을까? 벗어. 어쩔 셈이지? 분명히 말하지만 난 아내가 아니면 안 돼. 그 말 과연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지 보자고. 누워. 누우라면 눕겠어. 주물주물 주물주물. 자, 어때? 아무렇지도 않아. 근육이 풀리고 있어. 승모근의 긴장이 풀어지고 있어. 안 돼. 스타 의사로서 받던 프레셔가, 스트레스가 모두 풀리고 있어. 저항할 수 없어. 오늘 풀코스 스포츠 마사지다. 뭉친 근육 내가 전부 해체해버리겠어. 조물조물 조물조물 끝.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혜정아, 수많은 스펙이 좋은 사람들을 다 까내리고 왜 널 뽑았겠어? 이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너랑 같이 일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도시요. 이 일화를 1년 반을 가능한가 이게? 어쨌든 정의원 선생님이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계셔. 그래서 저도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분 측에서도 본인이 뭐 강을 당했다든지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다고 저도 믿고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더 이상해요. 여자 쪽 주장이 맞아서 지위가 높은 남성이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몸을 탐했다. 너무너무 나쁜 일이지만 종종 일어나는 일이고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은 아니죠.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리죠. 범죄지만 나쁜 일이지만. 근데 육체적인 관계 없이 1년 반 동안 이상한 관계가 유지되는 게 더 이해가 안 돼.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맞지? 아까 뭐뭐 나왔었냐? 무슨 결박, 자극, 장갑, 스타킹, 되살아난 여성 지배자 기질 한 번에 몰아쳐 이런 소설을 이성인 부하 직원한테 보내고 뭐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그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러면서 육체적인 관계가 없는 게 더 이상해. 흑백요리사 1 그 안경제비 그분 무죄 받았죠. 무혐의 받았습니다. 그거 전 처가 거짓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속 노화처럼 저속 관계인가 혹시? 여기 헬스 채널 아닌가요? 이것도 다 건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게 저속 관계인가 혹시? 트리플 그 사람 무혐의 받았어요. 무죄인가 무혐의인가 아무튼 승소했다고 기사를 봤습니다. 너무 이상해. 어떤 관계가 저럴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정의원 선생님이 저속 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휘발적인 도파민 중독을 많이 경계시켰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본인도 어렵지만 뭐 이것저것 좀 해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운동 열심히 하고 책 열심히 쓰고 식단 조절하고 이러면서 되게 건강하게 사는 거를 많이 홍보하셨는데 우리한테도 가르침을 주셨고 그래서 저도 이제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저도 이제 쇼츠 같은 거 좀 덜 보려고 하고 이런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그래놓고 본인은 뒤에서 이런 도파민 파티를 하고 있었다는 거에 조금은 배신감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 예전에 유익남 씨가 우리한테 배신감을 줬던 게 사실 하나밖에 없거든요. 유익남 씨가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따라 하진 않았지만 저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게 100일 넘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 했대요. 그럼 효과 뭐 이런 것들 홍보를 많이 했대.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시기에 유익남은 브라질 여자친구가 있어서 야스는 했다고 합니다. 전 유익남한테 실망한 게 그때밖에 없어.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테크니컬리 그 말은 맞긴 해.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말이라고 하면 성적인 행위 혹은 정확하게는 이제 정자의 발사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그달 운동합니다 라고 해놓고 여자친구랑 야스는 그렇게 했다는 게 사실 배신감이 좀 들죠. 나 그때 구독 취소한
마찬가지로 정의원 선생님도 저속노화에서 이 도파민 관리, 도파민에 너무 취해 있는, 도파민에 너무 이렇게 중독되어 있는 현대인들에 대한 일침을 지속적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본인도 그거를 노력하고 있다. 도파민에 너무 이렇게 적셔지지 않게. 그래 놓고 뒤에서 결혼을 한 유부남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무려 1년 6개월 동안 카톡으로 야한 소설을 써서 보내주고 숙박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고, 본인의 주장으로는 나는 안 하고 싶었는데 여자가 강제로 자기한테 차에서 스킨십을 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차에서 여자랑 스킨십을 하고 이런 도파민 파티를 벌였다는 게 배신감이 좀 듭니다. 금 100일 불가능함, 한 달 넘어가면 몽정 돼버림, 말이 안 됨. 몽정을 로 치진 않지. 여러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난 차라리 그냥 육체적으로 바람을 폈다 이랬으면은 뭐 그렇구나, 솔직히 뭐 바람 핀 사람 한두 명도 아니고 그랬겠는데, 더 이상해. 남자니까 바람 좀 피울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해는 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훨씬 긴 기간 동안 남자는 그래 왔고, 사실 저는 안 피겠지만. 영포티의 고고한 자기 만족 쾌감, 그쪽으로 생각하는 거야? 나는 존경받는 의사다. 나는 어제 매력적인 혜정이와 호텔에 함께 있었지만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 나는 존경받아 마땅한 의사다. 내 취미는 야한 소설을 쓰는 거다. 내 머릿속에는 온갖 음탕한 생각이 든다. 하지만 난 음탕한 짓을 하지 않는다. 나는 존경받아 마땅한 의사다. 나는 유키즈 온더 블럭에 나왔을 정도로 유명한 스타 의사다. 바람을 피려고 하면 얼마든지 필 수 있다. 하지만 난 바람을 피지 않는다. 존경받아 마땅한 의사다. 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마음껏 바람을 필 수 있다. 수많은 여자들이 나를 유혹한다. 연구원 혜정이도 차에 타면 나에게 스킨십을 한다. 숙박업소로 나오라고 한다. 자기의 스타킹이 무슨 색이라고 알려준다. 하지만 난 바람을 피지 않는다. 존경받는 의사 선생님이니까. 이게 더 좋았던 거라고? 이상하긴 하다. 여자분 주장에 의하면 그래요. 정의원 의사쌤이 자신한테 어떤 롤을 줬대. 자기가 그 롤을 수행하지 않으면 일자리에서 잘릴까봐, 그리고 나보다 윗사람이니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서 그 롤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 롤이 정확하게 뭔지 우리가 알 순 없지만 둘 다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근데 유출된 카톡으로 보면 결박, 자극, 장갑, 스타킹 교차, 되살아난 여성 지배자 기질, 한 번에 몰아쳐서 정신 몽롱,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도 일반적이진 않은, 그리고 좀 적인 게 포함된 어떤 롤인 것 같죠. 그럼 이런 것들로 우리가 유추를 해보자면, 진짜로 어쩌면 정의원 선생님은 매력적인 이성인 자기 부하 직원한테 자신을 유혹하는 롤을 주고 그래서 차에 타면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조수석에서 자꾸 스킨십을 하고 스타킹 공격을 하고 자기를 숙박업소로 불러내서 마사지를 막 하고 이런 유혹하는 롤을 줬는데, 나는 그걸 견뎌내는 아주 바람직한 한 가정의 가장, 매우 능력이 있고 여자들이 막 날 이렇게 유혹하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존경받는 의사, 약간 요런 거에 심취를 했을 수도 있죠. 대단한데? 더 이상해. 차라리 잤으면 안 이상했을 것 같아. 난 솔직히 얘기할게요. 내가 너무 저급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정의원 선생님이 라이브를 키시고 저는 사실 도파민 중독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파민 중독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건 사실은 전부 투사였습니다. 제가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어서 여러분한테 투사를 한 것입니다. 저는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1년 반째 저의 연구원과 바람을 피고 있고요. 외도를 저지르면서 흥적인 흥분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지금 유키즈 온더 블럭에 나올 정도로 전 국민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타 의사인데 바람을 피고 있는 게 들키면 내 인생은 망할 것이다. 그렇기에 몰래 하고 있는 이 행위가 내 도파민을 팡팡 터뜨린다. 저는 도파민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오히려 더 이해가 되고 덜 이상할 거예요. 응원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너무 성공하고 너무 인기가 많아지고 주변에 예쁜 여자가 많고 이래서 넘어갔어요. 이랬으면 오히려 안 이상했을 거야. 근데 나는 이게 더 이상해. 이성인 부하 직원한테 롤을 주고 롤을 수행해달라고 하고 카톡으로 야설을 보내고, 그 야한 소설의 주인공은 자기하고 자기 부하 직원 실명을 써서 소설을 쓰고, 숙박업소에 가서 마사지는 받았지만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하고, 차에서 여자가 강제로 자기를 스킨십 했다고 하고. 이게 더 이상해. 나는 그래도 나락은 가겠지. 가겠죠. 가겠는데 더 이상하다 이거죠.
강제 스킨십 어느 정도 수준이래요? 알 수 없어요. 둘 다 스킨십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뭐 어떤 수준이었는지 말은 안 합니다. 근데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딥한 스킨십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뽀뽀나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아니 뭐 정의원 선생님의 주장하는 그 분위기를 보면 뭐 정의원 선생님의 손을 자기 허벅지로 가져다 댔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아니 뭐 스잡 이런 거는 강제로 할 수가 없으니까 강제로 불가능하죠. 그건. 강제로 하는 거는 뭐 운전하고 있는 사람한테 뽀뽀하는 거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기아 없으니까 오른손 노니까 손으로 이렇게 강제로 자기 몸에다 대는 그 정도겠죠. 성관계가 없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신기한 거고 또 기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둘이 서로 카톡으로 야설스러운 걸 보낸 거를 한 달 정도 했다. 이러면 관계가 없어도 이해가 되죠. 근데 관계가 1년 6개월이었다는데 진짜 저속 스킨십도 아니고 어떻게 그게 되지? 그러니까 아예 안 잘 거면 관계가 끝나는 게 맞는 거고 관계가 그렇게 길 거면 관계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잖아 보통은. 플라토닉 사랑으로 그걸 봐야 되는지도 난 좀 잘 모르겠어. 괴상한 거 막 그렇게 보내는데 저속 스킨십 과정이었을까? 테슬라 FSD면